네, 레드캠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만 나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네. 의원님이 발의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만족하시는 모양이네요. 반가운 거지 이거. 네. 한 살이 줄어드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두 살까지 줍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그게? 이게 이제 1월 17일 날 그 59초 쇼츠 영상이 저희들이 대선 캠프에서 국민적 관심을 모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청년 위원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 청년 위원들이 제안했던 거였어요? 준비했고 제가 알기로는 요 많이 관여한 게 박민영 그 당시 청년 위원들 지금 청와대 행정관 가 있는 대변인이라고 했던 대변인이었던 거기가 주도가 돼서 이런 안들이 많이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누가 아이디어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요즘 젊은 층 보면 이제 나이 하면서 빠른 몇 년생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 20대 젊은 친구들이 이제 해외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나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그 충격을 좀 느꼈던 모양입니다. 최근에 CNN에서도 방송이 됐듯이 우리 나이가 좀 고무줄이긴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통일된 거 좀 잘 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골치 아픈 거 여쭤봐야 되는데 해임 건의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이제 그 정리가 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걸로. 예, 어제 발표된 걸로 봐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 입장은 결국은 해임 건의안은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이건 너무 많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건너뛰고. 네. 권은희 의원이 지금 그 당론과 배치되게 표결에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권은희 의원은 기본적으로 저희 당원이라는 생각을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아, 본인이? 예. 또한 저희 의총이나 어떤 행사에도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아, 당 행사 일체 참여 안 합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윤리위에서 엄정 경고난 사안이 뭐냐면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행안부 검찰국 그 설치에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의 파면에 대한 주장도 했었고요.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 탄핵 주장을 했었죠. 이러면서 당시에도 소위 당내 민주주의로서 소신과 철학을 발표한가를 주장을 했지만 당원이 된다면은 늘 당에 정한 당론이나 당명을 따라야 될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일정한 그 한계가 있다 하는 부분은 항상 그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분이 적극적인 당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 우리 당에서도 이분의 소신과 철학 오케이 인정한다고 말이 나왔을 텐데 우리 조금 박해와 같은 민주당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민주당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걸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은 전혀 당 본인 스스로가 이 당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한 늘 그런 자신의 소신을 민주당의 입장을 사실상 여기서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제명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냥 깨끗하게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냥? 아니 그냥 본인이 갈라서면 안 돼요, 그냥? 그럴 거면? 어려운 절차 거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탈당하면 아주 깔끔하게 갈라쓰시죠. 의원직이 상실되죠. 예, 그러니까. 그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한다. 네, 제명은 안 된다.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전 윤리위원회였어요. 그런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의원도 계십니다. 아, 그러니까. 네, 계십니다만. 그냥 제명하는 게 그냥 해주자 뭐 이런. 예, 그런 의견도 말씀하신 분이 계시지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당의 당원으로 편입이 됐으면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완전히 본인의 이익은 그대로 유지하고 당론과 당명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럼 그와 같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유지시켜 주면서 나가서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건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이건 징계가 아니라 특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내용은 특혜죠. 형식은 징계지만. 아무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표결 불참은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세요? 개인 의견으로 전제한다면. 저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해임 건의안과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2주 전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안 합의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원칙을
그 이제 양당 간의 합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해임 건의안을 그 다음 날 들고 나옴으로써 사실상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는 그 의도를 보였고요. 이것은 그 의도를 보인 거는 결국은 다수의 힘으로써 밀어붙이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의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 타협이라고 우리는 늘 강조합니다만 사실 대화 타협을 완전히 무시하고 힘 자랑하고 우리 송원석 수석이 말했듯이 근육 자랑을 하는 것은 이제 쭉 끌고 가는 건데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거기에 민주당의 의견에 동참을 한다. 저는 이건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이건 당연히 징계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요 질문으로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제 그 국조특위위원들이 사퇴 선언을 했잖아요. 네. 해임 건의안 이제 그 통과된 다음에.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문제 관련해서 여러 번 민주당 의원들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근데 안 들어오고 못 비길 것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국민의힘 그 특조위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하면 야당 독판이 열리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조특위위원들이 올 거다. 이렇게들 전망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런 전망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저희가 국조특위를 받아들일 때 당시의 상황은요. 네. 모든 의원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부에서 설득을 한 것이 결국 국회에서는 타협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한데 현재 예산안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조를 합의할 수밖에 없다는 그 설득이 합리적이었고 그래서 의원들이 양보를 해가지고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국조특위위원을 사퇴를 받아들일 거냐는 민주당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국은 최초에 합의한 대로 민주당에서 예산안 처리 합의 처리를 한다면 다시 그러니까 그렇죠. 국조특위는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산안 결국은 처리만 하면 우리가 합의해서 사실은 다음 날 바로 민주당이 그 수적 우위를 통해서 일방 통과를 시키는 그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지만 예산안에 합의가 된다면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의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뭐 국조에 다시 합의가 됐으니 비록 민주당이 우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해임 건의안을 했지만 그래도 국조를 말씀대로 민주당만의 판이 벌어지는 국조를 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설득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15일까지 민주당 감액안을 가지고 그냥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사실상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그냥 일방 처리하겠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예산안도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처리하고 국조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서 해임 건의안도 처리하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건 의회 독재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민주당이 수정 예산을 올려서 통과시키면 그 순간에 국조고 뭐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합의 처리가 된다면 국조는 돌아갈 수 다시 있다.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국조에 안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만의 국조 진행을 해보라고 하십시오. 김 빠진 것이다. 재난안전관리법상에 경찰청장이 어떤 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는 행안부 장관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12 신고 상황을 보면 112 신고에서의 그 어떤 위급 사항들이 서울청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되질 않고 중간에 다 제대로 된 그 내부 매뉴얼대로 움직여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 국조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이 사람들 책임 물을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난번에 주장했듯이 국조에서 실질적으로 국조를 진행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물을 만한 것도 밝히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어쨌거나 줄이겠다는 국민적 관심을 또 줄이겠다는 그 의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저희 당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국민적 관심이 같지만 민주당 일방적인 진행을 한다면
더구나 국민들의 관심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지금 사법 리스크 말씀하시던 거 퍼뜩 떠오르는 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지금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회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포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국회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노웅래 의원 만약에 근데 이게 하나의 어떤 거냐면 기준점이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종 단계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가 출신으로서. 노웅래 의원은 예. 객관적으로 그 뇌물 수수했다는 객관적 증거 이런 게 혐의가 완전히 현재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사안이 중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고요. 예. 현재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이죠. 진행 중이죠. 예, 끝난 건 진행 아니고. 중인데 그 말씀대로 그 대장동 사태가 지금 어느 정도 국민들이 윤곽을 잡은 거는 대장동 배임 부분이 하나 윤곽이 잡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남 FC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이 두 가지 부분만 가지고 이제 사건에 대해서 신병 처리 결정을 하거나 기소 결정을 할지 아니면 지금 남아 있는 쌍방울 문제, 예, 또 대북 송금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또 같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서 뭐 진행을 할지 뭐 조금은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지난해 말씀드렸죠. 그 말씀하셨죠. 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좀 알겠습니다. 가시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네, 이제 국회를 벗어나서 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마지막 질문. 김도 의원님하고 친하시죠, 의원님? 위원장으로 잘 모시고 있습니다. 잘 제가 왜 여쭤보냐면 네. 지금 뭐 노란봉투법은 아직 상임위 통과가 안 됐지만 네. 방송관련법하고 양곡관리법은 지금 법사위로 넘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김도 법사위원장께서 이거 어떻게 뭐 처리할 건지 처리 안 할 건지 혹시 좀 그 언급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자주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별도로 논의를 하거나 별로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 문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예. 장제원 의원께서 다시 활동폭이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활동폭이 넓어진 건 없는 것 같고요. 없습니까? 그럼 다만 발언이 많아지고 언론을 그동안 한 2달 이상을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했다가 맞아요. 다시 언론과의 접촉 폭을 넓히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왜 그럴까요?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타이밍에 언론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걸까요? 장제원 의원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어떤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뭐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2달간 언론 접촉을 자제하면서 이제 지역구 활동을 중심으로 했지만 본인 판단에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본인도 이제 국정 운영에 좀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안 위원장도 본인이 이제 맡게 된 거고요. 국정 참여입니까? 또한 경선 참여입니까? 경선 뭐 혹시 저희 장제원 의원이 뭐 경선에 아니 김장연대 얘기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장연대. 예. 경선 참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이 뛰어든 건 그러니까 제가 아니죠. 말씀드린 아직까지 저희 당에서 보면 친윤이라고 하는 그룹들 사이에서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저번에 친윤 단일화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결국 인터뷰에서. 단일화가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현 단계에서 저는 장제원 의원이 뭐 특정 김장연대나 또는 건장연대 뭐 이와 같은 아직까지 그러한 그 입장을 정하고 행동을 취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또한 그런 모습을 아직까지 제가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 애둘러 가지 않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장제원 의원의 그 위상이나 어떤 그 무게감이 네. 친윤 후보 단일화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할 정도라고 평가를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그거는 결국은 당원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 결정될 문제지 당원의 지지까지 장제원 의원이 방향을 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거리의 어떤 정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왜 여쭤보냐 얼마 전에 이른바 언론 분리법 윤핵관으로 불리는 네 분이 가서 이제 만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좀 한 분이 말씀드렸죠. 장제원 의원이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과 이런 것들 각별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인도는 그 내부는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각별히 각각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철규 의원님이나 윤한홍 의원님 같은 분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드러내거나 자기 의사를 표명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하시고. 다만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님 두 분은 또 적극적으로 어떤 의사 표명이 공개 발언 많이 공개 하고. 발언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나 그 시점에서 대선부터 지금 이 정권 출범까지 그 과정 속에서 네 분의 역할이 각자의 역할이 또 달리 있었고 또 각자가 기여한 바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을 구별해서 볼 일은 아니다. 위상이나 영향력은 n분의 1이다. 정리하면 뭐 n분의 1 중에서 조금 더 많은 정도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윤 후보 단일화 얘기 나왔으니까 이번에 비윤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경기지사 경선이 있었잖아요. 네. 이걸 언급하면서 당원들을 거의 못 만날 정도로 당시에 대통령 측에서 정말 심하게 하더라.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러면 이때가 인수위 시절이었는데 경선이 진행될 때 네. 인수위 쪽에서 그러니까 개입을 했다는 얘기로 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의 활동을 오래 하시다가 대통령이 되셨다면 그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이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당 활동이 전혀 없이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는 경기도에는요. 수많은 국회의원 중에 우리 당 국회의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원외 위원장들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실질적으로 그분들과 접촉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게 특별히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원이 많이 늘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당내 경선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만 당원이 늘면 과거처럼 어떤 위원장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아래 전파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옛날 총재 시절 이런 건 아니다. 네, 이미 다 많이 지나갔고 알겠습니다. 저도 내부적으로 나중에 투표를 보니까 영향력이 많이 줄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거네요. 여쭤볼 게 참 많이 있는데 이건 다다음 주로 좀 미루고 오늘은 네. 아쉬움을 그러니까 담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